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 시간 플레이던트 되어보기 건강 체력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을 보면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보다는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게임에 몰입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016년 세계 146개국의 11세부터 17세 학생들의 신체 활동량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의 신체 활동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은 94.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통상 청소년 운동 부족 비율은 국가의 소득 수준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띠는데 한국은 국민 소득이 높으면서 청소년 운동 부족이 심각하다는 특이성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싱가포르의 경우 운동 부족 비율이 69.7%로 한국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성별을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운동이 부족한 여학생의 비율은 무려 97.2%로 사실상 전원이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청소년 운동 부족 문제는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 발전이 청소년의 운동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 소속 리앤 라일리는 전자혁명으로 청소년이 더 오래 앉아있게 생활 형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화 전통 요인이 남녀 격차도 불러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운동 부족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80% 수준. 지금 추세라면 2030년까지 70%로 낮추겠다는 WHO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자, 방금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봤나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영상을 보니 우리 한국 청소년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 운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체력이 뭐예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체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체계적으로 골고루 운동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체력이란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선생님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글을 참고했어요. 자, 체력이란 인간의 생존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력은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알아본 체력은요, 바로 신체적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적 체력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도 건강 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건강 체력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종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과제에서도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종류별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력이란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파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낼 수 있는 파워를 우리 근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근지구력은 뭐냐? 근육이 힘을 내는데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얼마만큼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근지구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폐지구력은요, 호흡기간, 심장이라던가 폐가 얼마 동안 운동하면서 버틸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력하면 심폐지구력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체력 중에 한 가지 요소가 심폐지구력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우리 몸의 유연한 정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유연성이라고 우리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건강 체력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네 가지 건강 체력이 좋으면 도대체 뭐가 좋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체력이 좋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선생님이 하나씩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연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근육 회복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육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부상당할 위험으로부터 빨리 피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상을 예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자세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 가지 자세를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건강 체력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력 및 근지구력이 좋을 때 좋은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지구력이 강하면 힘든 일이나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지구력이란 버티는 힘이에요.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랑 관련 있는 것이 근지구력이기 때문에 근지구력이 강하면 이렇게 힘든 일이나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강하면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력은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심폐지구력으로 가볼게요. 자,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우선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폐지구력이 좋다는 말은 심장이나 폐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산소를 들이마시고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을 오래 할 수 있고요. 더불어 운동 후 피로감을 덜 느낍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랑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가 쉽게 얘기하면 죽습니다. 이 죽은 산소가 축적이 되면 우리 몸은 피로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심장과 폐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이 죽은 산소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피로 물질인 죽은 산소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운동 후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 후 회복이 빠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죽은 산소를 빨리 내보내고 그만큼 산소를 우리가 몸속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에 이 산소를 통해 우리가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심폐지구력이 좋으면 회복도 빠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건강 체력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필요한 건강 체력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건강 체력 4종류,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